경제는 죽어가는데 물가만 미친듯이 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경제계에서는 최악의 경제지옥을 뜻합니다. 지금 이 경제지옥문이 한국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터진 포성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을 가장 정통으로 가장 뼈아프게 맞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대체 왜 우리가 가장 위험할까요? 오늘의 경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이유. 이유는 우리의 지독한 에너지 의존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이지만 원유 소비량 규모는 세계 7위에 달합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원유 소비량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같은 GDP를 만들어도 석유를 더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 기름 없이는 공장도 돌릴 수 없습니다. 기름 없이는 수출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쓰는 석유의 70%, 천연가스의 20%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 길목이 바로 지금 전쟁으로 막혀가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이 그대로 조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시장은 이미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보는 충격적인 환율입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수입 물품의 가격이 가만히 앉아서 폭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름값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미 리터당 1,800원을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주유소 전광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농가의 비니하우스를 덮이는 난방용 등유 가격은 하루 만에 77%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필수 연료비가 2배 가까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를 반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시되며 미국 국채금리가 먼저 뛰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니 한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치솟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당장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삼고 쇼크가 동시에 덮친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비용들 결국 누가 감당할까요? 전부 우리 서민들의 밥상 물가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당장 마트에 가보시면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랐습니다. 소고기 등심도 13%, 닭고기도 11%가 훌쩍 뛰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기 공급마저 줄었습니다. 여기에 1,500원이 넘는 미친 환율이 기름을 붓습니다. 수입 소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63%나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뛰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은 또 한 번 오릅니다. 물가 상승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채 엑셀만 꽉 밟힌 상황입니다. 내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미친듯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위기가 당분간 멈출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의 뇌관은 더 크게 타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수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CTCT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경고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2달러에 도달하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단번에 0.45%포인트나 증발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장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벌써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 마지노선 82달러가 말 그대로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만약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는 오일 쇼크가 온다면? 대한민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1%대 안팎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과거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24%나 치솟았고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끔찍했던 대외 충격형 경제 위기가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니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는 있을까요?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내수가 이미 취약하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진퇴양난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게를 짓누릅니다. 오르는 물가의 지갑은 빠르게 비어가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니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들은 한계에 부딪혀 일자리를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입니다. 그 지옥 같은 악몽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진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시각각 돌변하는 중동의 포성, 내일 당장 내 대출이자와 밥상 물가를 결정지를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 이 모든 경제의 맥락을 읽어내는 것은 이제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장의 이면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을 깨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가올 거대한 경제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통찰을 매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